옛날 어느 소문난 만석군 양반댁의 어리석은 외동아들이 장가들 때가 되자 이웃 마을의 세 처녀가 서로 시집을 오고자 했다. 그런데 세 명 모두 가문이나 바느질 솜씨, 용모, 예절 등이 한결같아 며느리감으로 가려내기가 여간 어려웠다. 마침내 양반은 지혜를 가늠하기 위해서 세 처녀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수수께끼를 냈다. 여자는 남자와 달라 입이 둘이 있느니라. 위에 있는 입 말고 아래에 입이 하나 더 붙어 있도다. 내가 묻노니 윗입과 아랫입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어른인가? 사려 깊게 답을 해보거라. 이에 첫 번째 처녀가 자신 있게 먼저 대답을 했다. 예, 윗입이 더 어른입니다. 아랫입은 아직 이가 나지 않았는데 윗입은 이가 모두 났기 때문에 더 어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처녀가 답하길. 아닙니다. 아랫입이 더 어른입니다. 윗입은 지금껏 수염이 나지 않았는데 아랫입은 수염이 아주 무성하게 나 있으니 아랫입이 더 어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처녀는 말없이 다소곳이 앉아서 얼굴만 붉히고 있었다. 양반이 그 처녀에게 넌지시 눈길을 주며 그래, 너는 어느 쪽이냐? 하고 물으니 세 번째 처녀가 답하기를. 둘 다 틀리지는 않았지만 맞는 답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소저의 생각으로는 윗입이 더 어른입니다. 왜냐하면 아랫입은 평생 아기처럼 물려주는 젖만 빨아먹는데 윗입은 스스로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못 먹는 게 없으니 윗입이 더 어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듣고 양반이 말하기를. 그럼 그렇지. 내 말이 옳도다. 음양의 이치를 제대로 아는 걸 보니 한지아비의 아내 노릇을 충분히 할 자격이 있도다. 하고는 무릎을 탁 쳤다. 이에 그 말을 들은 어리석은 아들이 말하길. 그런데 아버지, 저는 젖이 안 나오는데 어찌하면 좋나요? 한양에 살던 한 선비가 전국을 여행하던 중 한 시골 마을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예쁘장하게 생긴 젊은 딸이 있었다. 아니, 이 시골에 이런 미인이 있다니. 선비는 머무는 동안 기회를 보아 밤에 몰래 처녀를 유인해 옷을 벗기고 마음껏 데리고 놀았다. 이것이 바로 음양의 이치라는 것이오. 잘 아시겠소? 네, 선비님. 음양의 이치가 너무나 신비로워요. 그런데 이튿날 갑자기 처녀가 복통을 일으켰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어머니, 배가 뒤틀리고 아파요. 처녀가 배를 움켜쥐고 뒹구니 처녀의 모친이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구르다가 이웃 봉사에게로 달려갔다. 우리 딸아이가 무슨 잡귀신이 들었는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뒹굴고 있으니 점을 좀 쳐봐 주시오. 곧 봉사가 점을 쳐서 점괘를 보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혹시 그 집에 남쪽 지방에서 온 손님이 있어? 남쪽 지방에서 온 사람의 육침을 이용해 치료를 하면 나을 수가 있다고 나오는데. 남쪽에서 온 손님이라고요? 우리 집에 한양서 온 손님이 머물고 있긴 한데 그런데 그 육침이 도대체 무엇이요?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손님에게 육침을 좀 놔달라고 해보시오. 그러면 복통이 깔끔하게 나을 것이오. 처녀의 모친은 집으로 돌아와서 묵고 있는 손님에게로 갔다. 그리고는 딸의 복통과 봉사의 점괘를 얘기하고는 선비에게 부탁했다. 선비님, 딸의 복통 때문엔 남쪽 지방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침이 필요하오니 혹시 가지고 계시면 그것을 좀 빌려주십시오. 내 그 은혜는 잊지 않으리다. 이 말을 들은 선비는 웃으며 답했다. 부인, 내가 육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귀한 물건이라 함부로 쓸 수 없으니 혹시 따님을 나에게로 데리고 오면 내가 치료를 해주겠소. 그리하여 선비는 또다시 처녀와 재미를 보았다. 복통이 나으려면 육침을 몇 번 더 맞아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네, 선비님. 내일 또 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선비님, 어서 나와 보시오. 급한 일이오. 우린 관가에서 나왔는데 같이 좀 갑시다. 아니, 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일로 그러시는 것이오?
사또께서 복통으로 쓰러지셨으니 어서 빨리 육침을 챙겨 우릴 따라오도록 하시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하도 무능하여 집안 형편이 어렵고 더욱이 연장이 부실해 밤에 하는 그 일도 잘하지 못하여 부인은 늘 불만이 많았다. 당신이 일이 무능하니 내가 살 수가 없구려. 도대체 언제쯤 나를 기쁘게 해주시겠소? 내 구슬하던가 해야지. 그리하여 마침내 무당을 불러 구판을 벌이기로 하였다. 이에 무당이 춤을 추며 빌기 시작했다. 약물의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약물의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집 남편의 약물이 쇳덩이처럼 강하고 딱딱하게 해주십시오. 이에 남편이 멋쩍어하며 무당에게 말했다. 무당님, 그렇게까지 빌 것은 없습니다. 그냥 나무 막대기 정도만 되어도 충분하지요. 그러자 아내가 남편의 옆구리를 꼬집으며 여보, 이 굿에 미천이 많이 들었어. 그러니 쇳덩이 정도는 되어야 본전을 건질 수 있을 게 아니오. 이에 무당이 계속해서 빌기 시작했다. 재물의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재물의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바라옵건대 이 집에 돈 100냥과 비단 100필만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남편이 또 무당에게 말했다. 아니, 무당님, 이왕 빌 바에는 좀 더 많이 생기게 해달라고 빌 일이지. 겨우 100냥이 뭡니까? 한 1000냥쯤 생기게 빌어주세요. 그러자 또 아내가 눈꼬리를 치켜 세우며 말했다. 아니에요. 100냥이랑 비단 100필이면 충분해요. 그 이상이 생기면 이 인간 틀림없이 처벌을 얻을 테니까. 옛날 어느 마을에 우둔하고 좀 모자란 어떤 남자가 나이 20에 첫 아이를 얻게 되었다. 그런데 이 우둔한 남자는 어리석게도 새로운 고민이 생겨났다. 이 아이의 머리가 아내의 그곳을 통해 빠져나왔으니 필경 그것이 아이의 머리만큼 크게 벌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나의 이 작고 초라한 소중이로 어찌 알 수 있단 말인가. 하고는 아이의 머리와 아내의 하복부를 번갈아 보며 한숨을 내쉬는 날이 계속되었다. 이리하여 부부는 합방을 잊은 채 몇 달을 보내게 되었다. 아내가 답답한 나머지 늙은 여종을 불러 말했다. 서방님이 아이가 태어난 후로는 이 아이의 머리를 만져보고 내 하복부를 살피곤 할 뿐 부부의 교합엔 뜻이 없으니 어인일인지 알 수 있겠는가? 늙은 종은 한동안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역시 남녀지사의 경험이 많은지라 미소를 지으며 아씨마님, 틀림없이 서방님은 아이를 낳은 후로 아씨의 옥문이 아이의 머리만큼 커진 것으로 단정하옵고 시리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자 아씨 마님이 아니 세상에 그런 멍청한 얘기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냐? 하고는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쇳내에게 따로 묘책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밤 서방님이 드시면 쇳내에게 인절미를 구워 올리도록 분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 하고 늙은 종이 청했다. 이에 아씨 마님은 그날 밤 인절미를 구워 오도록 분부했다. 종이 인절미를 따뜻이 구워 한 상 올리니 서방이 그것을 보고 허허, 그거 한번 먹음직스럽구나. 이에 늙은 종이 미소를 지으며 서방님, 이것을 보십시오. 이 인절미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구멍을 내어도 곧 다시 오므라듭니다. 이렇듯 여자의 그것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러자 서방은 당황한 나머지 아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린가? 이에 늙은 종이 다시 말했다.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그것이 넓어지는 건 사실이오나 이 인절미에 손가락을 꽂았다가 빼내면 구멍이 다시 합하여지는 것 같이 여자의 그것도 곧 다시 오므라드는 것입니다. 이에 우둔한 서방이 우물쭈물하며 다시 물었다. 그런데 나는 손가락이 아니라 다른 것을 넣어야 하는데 어찌하면 좋겠소?